위치를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감독님이 여기가 너무 아니 지금 네, 마지막 회식 순서로 이 심포지엄을 있게 한 박동 위원장님의 추념사와 함께 이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핸드폰에 열면 안드로이드 체제라고 되어 있죠. 어제 오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우리 박준상 감독님이 저한테 몇 가지 말씀 주신 게 있습니다. 중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핸드폰이 꺼져서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나온 안드로이드 별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니까 삼성, 갤럭시가 이렇게 나왔죠. 세 가지 별 삼성. 이렇게 우리가 마음 풀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래 같은 별이죠. 누구나. 근데 제가 3월 24일 날 대통령께서, 이건 대통령이 아니시죠.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돌아가신 장병들을 한 분 한 분 마지막 점호를 하셨습니다. 이걸 응용하자면 우리의 가슴에 있는 별들을 하나씩 꺼내서 갤럭시라고도 하고 삼성이라고도 하고 안드로이드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가슴에 있는 별을 꺼내는 작업. 과연 사람이 먼저다 또는 촛불 난동과 같은 명령간 우리 문화를 혼탁하게 했던 그것이 정의가 옳든 그르든 간에 하늘에 있는 별들을 가리는 그 서막을 한번 열어보고 싶은 이 자리입니다.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있었던 우리 가슴에 있었던 별, 제가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세 번의 눈물을 봤어요. 첫날 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김영철 장관님한테 뛰어갔죠. 말씀드렸더니 정말 이렇게 별이 눈물이 돼서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자유대한민국 유권자 총연합의 총무님한테 허름한 식당에서 이 프로그램을 얘기할 때 가만히 우리 박준상 감독님이 이 설명을 할 때 말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강영근 제가 존경하는 사무총장님이 모시고 오셔서 감독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세 명의 눈물. 바로 3월 24일 날 롤콜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던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24초 침묵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별입니다. 이 별을 당당히 대한민국 어두운 하늘을 가렸던 장막을 여는 그런 서막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참 좋은 말씀 들으셨습니다. 6.25 정전 70주년 롤콜 100만 국민 참여 심포지엄 일부 순서를 맡은 유두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0년대 80년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산에서 치 캐먹고 나무뿌리 캐먹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당뇨병을 비만을 걱정하는 이런 시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번영과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자유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별,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유. 그 자유가 바로 우리에게 도전 정신을 주고 그 도전 정신을 통해서 우리의 꿈과 희망을 성취하고 꿈과 희망을 달성해서 우리의 자기 삶의 목표를 이렇게 이룬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자유야말로 대단히 소중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지만 우리는 가끔 이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를 누가 주었느냐? 저희가 만일에
지금 말씀드린 6.25 기간 동안에 공산군의 이 지배를 받는다고 하면 현재 북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지켜준 우리 6.25 전쟁에 참여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신 이 순국, 장병, 그리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같은 행사를 추진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5분의 연사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5분 연사를 듣기 전에 대금 감성 연주자 송경호 님의 연주에 맞춰서 안승춘 님의 신앙송을 듣겠습니다. 안승춘 님은 바로 국가 유공자십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의 가슴은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곳은 아픔의 현장이요 영웅들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있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꿈꾸는 곳이기도 합니다. 국가 혼란을 획책하는 반정부 세력과 종북 좌파들에게 고하노니 눈을 크게 뜨고 역사를 보라. 귀를 크게 열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함성을 들어라. 여기 당당한 대한민국의 혼이 살아 숨쉬나니 그대들은 거짓이 아닌 진실과 진정으로 애국하는 각자의 마음을 영원히 품으라.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이근배 새들은 저희들끼리 하늘의 길을 만들고 물고기를 노는 바다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데 사람들은 길을 두고 길 아닌 길을 가기도 하고 길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길이 있다. 산도 길이고 물도 길인데 산과 산, 물과 물이 서로 돌아 누워 내 나라 금강산을 가는데 반세기가 넘게 기다렸던 사람들. 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앞다투어 길을 나서는구나. 참 이름도 개골산, 옥내산, 풍악산, 철 따라 다른 우리 금강산. 보라, 저 비로범이 거느린 12,000m 우주 만물의 영상이 여기서 빛고 여기서 태어났구나. 깎아지른 바위는 살아서 뛰어 놀고 흐르는 문은 은구슬 옥구슬이로구나. 소나무 잣나무는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반기고 고령폭포 충풍소리는 다친 세월을 깨운다. 그렇구나. 금강산이 일러주는 길은 하나, 한 핏줄 칭칭동면에는 이 길을 두고 우리는 너무도 먼 길을 이렇게 돌아왔구나. 분단도 가고 철조망도 가고 형과하우 겨루던 총뿌리도 가고 손에 손과 삽과 곡괭이를 들고 평화의 씨앗, 자유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며 오순도순 잘 사는 길을 찾아왔구나. 한 식구 한 솔밥 끓이며 살자는데 우리가 사는 길 여기 있는데 어디서 왔느냐고 어디로 가느냐고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분단도 가고 철조망도 가고 형과하우 겨루던 촛불이도 가고 손에 손과 삽과 곡괭이를 들고 평화의 씨앗, 자유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며 오손도손 잘 사는 길을 찾아왔구나. 한 식구 한 솔밭 끓이며 살자는데 우리가 사는 여기 이 길 어디서 왔느냐고 어디로 가느냐고 이제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안성춘 관장님의 정말 구구절절한 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가 돼서 뭉쳐서 나간다면 반드시 대한민국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 길이 바로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삶을 있게 해준 우리 잊혀져가는 영웅들을 다시 되새기는 그 시점이 바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첫 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5분의 우리가 하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주제를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영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님은 내부의 긴급 문제로 부득이 먼저 가셨습니다. 대신에 시간은 4분으로 줄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다 아실 겁니다.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님의 침묵, 만해 기념관 관장님이신 전보산 관장님의 주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는 만유의 생명입니다. 인간 가치의 가장 고결한 최선의 길입니다.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전부 다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는 남의 자유를 존중해야지 자기의 자유가 보장되는 겁니다. 남의 자유를 무시한다면 나의 자유 또한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의 존재를 존중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분열하고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그 길에서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찾아갑시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고귀한 생명의 가치 그 자유의 깃발 아래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을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관장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유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평소에 잊었던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짧게 아주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단법인 제주권투협회 회장님이신 권승우 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단체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감히 말씀 올릴 수 있게 돼서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서 커다란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순국 선열,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 고귀한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풍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그 60년대에 생이 되신 대통령께서
나라를 이끌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분과 같이 이렇게 한 시대를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고민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관통하는 커다란 벽이 있는데 그것이 사회를 가르고 분열하는 세력들이 아닌가. 이 풍요를 누리는 것만큼 그에 상응하는 그런 것들을 잊고 사는 세력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롤콜 행사를 하시는 그런 것을 보고서 저도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커다란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의 힘이 돼서 구분을 쇄신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미라에 되고 해서 이번 이 문화 행사를 통해서 전 국민의 호소를 얻고 해서 우리가 구분을 이력 세계적인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대로 매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성원과 당부를 제가 드리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힘을 경주해서 이 행사가 성대히 마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롤콜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화합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는 힘을 합치는 이런 계기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이 행사, 정말 진정한 행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배고파서 지금도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굶어 죽으나 가다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17세, 18세 먹은 젊은 친구들이 그 몇천 킬로 달하는 사막을 건너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알다시피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중반까지 중국 공산당의 문화 대혁명 기간이 있었을 겁니다. 이 당시에 중국에서 약 4,5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 경제학상을 받은 나무레산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이와 같은 대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자유가 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롤콜 행사를 통해서 전 국민이 이의 참 뜻을 이해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하더라도 하나로 뭉쳐서 국가, 국민, 국익을 위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평생을 보내시고 노력해 주신 이정유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조그마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딴 게 아니고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6.25 전쟁 시에 전쟁 영웅 두 분 중에 한 분이신 김백일 장군의 그런 업적과 그 당시에 그 치적을 군인으로서의 이제 치적이 되겠죠. 그것을 여기 기록한 행사가 만 6년 전인 2017년 6월 21일 수요일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또 2시였습니다. 2시에 바로 이 자리 이병영 홀에서 개최되었고 자료로서 여기 자료집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자료
검토를 통해서 우연히 발견했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앞에서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줄이고 짧게 두 가지 그 전쟁 영웅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흥남부대에서 거제까지 2000 6.25 전쟁이죠.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그 해였죠. 그 해. 6.25 전쟁이 발발한 그 해였습니다. 50년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흥남보도를 탈출한 피난민 10만이 과연 어떻게 그 포화가 쏟아지는 전쟁을 피해가면서 무사히 거제까지 왔는지 그 내용의 얘기들이 참 구구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 10군단장이었다 그럽니다. 엘버트 그 10군단장과 그 엘버트 참모를 한 포니 대령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설득한 분이 바로 현봉학 박사였습니다. 현봉학 박사는요 44년도에 연세의원을 졸업하고 버지니아 리치몬드 의대를 졸업해서 사실은 거기 미국에서 의사생활하고 있었는데 6.25가 터지기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 와가지고 봉주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엘버트 그 군단장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좀 복잡하니까. 그런데 또 우연스럽게도 엘버트 그 군단장도 거기 아까 말씀드린 리치몬드 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리치몬드 거기 사투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엘버트 장군이 왜 그렇게 영어를 잘하느냐 했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치몬드 의대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기 그 민간인 참모로 쓰게 된 겁니다. 이러한 영어 실력이나 그분의 그 인류적인 그러한 정신이 발휘돼 가지고 엘버트 장군을 설득해서 결국은 흥남부두에서 한 198척 정도 되는 군함모 상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분성해서 거기까지 그렇게 말하면은 해상 수송을 하는 그 작전에 성공하는데 여기에 당시 일군 단장이었던 김백일 장군의 결정적인 또 공이 여기에 작용이 됩니다. 심지어는 이 배에 태우지 못하면은 이 피난민들을 호송해가지고 육로로 내려가겠다. 뭐 그런저런 아주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가지고 김백일 장군이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김백일 장군은 34세라는 젊은 나이로 군작전을 수행 중에 있다가 군대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 김백일 장군의 막내 아들을 엊그저께 제가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 말씀도 그렇지만은 그분이 이 자료를 소개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애국 활동이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제 자신도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세력이 세층
진보라고 하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과의 우리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 보수를 흔히 노땅, 기득권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진보주의자들은 두 가지 중복된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무기를 만들고 있다, 무기화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좀 더 현상을 좀 바꾸고 잘해보자, 잘 변화시켜보자 하는 게 진보의 뜻이겠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정치학적으로는 진보의 그 개념은 진보주의자, 즉 이 공산주의자나 그 사회주의 이 세력들이 자기들을 진보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레닌이나 스탈린 이어지는 김일성 그다음에 남한의 누구죠? 남도당 당수 이런 분들이 전부 자기들은 진보된 민주주의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말하면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 그 진보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와 우리가 싸우면서 우리는 특별히 공천혁명이 이 시대에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 우리가 뭔가 지금 각인하고 있으면서 이들과 함께 싸우는데 우리 의회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 정치가 발전되고 있는데 지금 이 의회주의가 너무 파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진보나 보수 이런 걸 정쟁을 도구 삼고 맨날 정쟁을 일삼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의회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좋은 인물들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의회로 보내자. 내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는 정말로 훌륭하고 능력있고 자격있고 이 사상전에서도 뛰어난 그러한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들을 국회로 보내자. 그런 의미에서 공천혁명도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이 공천혁명과 또 롤콜 행사가 결합해서 오늘 이런 중요한 모임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합심하여서 그러한 우리의 어떤 뜻을 하나로 엮어서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하심을 내시길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화이팅! 네, 박사님 화이팅이랍니다. 이걸 박사님은 6.25의 그 두 사례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간단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마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식견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안보 그리고 외교에 대해 전문가이신 박태우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선배님들 앞서서 너무 귀중한 말씀 듣고 저도 또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6.25 때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가 유엔군의 참전이 없었으면,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로 살고 있을까? 북한 주민들 지금 굶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때 희생하신 분들을 왜 기리고 그분들이 정신을 되새겨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우리 롤콜 문화재 그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정치학자로서 대한민국의 시국을 분석하고 그동안에 이제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임진왜란 때 관군이 썩고 패퇴할 때 의병이 일어났듯이 국민 의병론을 평소에 이야기하면서 광화문에서 대한민국이 정체성을 파괴하고 그리고 탈미 친중 종북으로 이 나라의 건국 정신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면서 이승만 정권을 폄훼하고 이승만 박사의 건국 정신을 폄훼하고 박정희의 국방병 정신을 폄훼했던 그들 스스로는 진보라고 합니다만 가짜 진보들, 저는 그들을 수구 좌파라고 합니다. 가짜 진보들과 싸워왔던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현재 위치는 어디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2023년 6월에 우리는 어떤 의병 활동을 통해서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기르고 대한민국을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3구 대선 때 저희들도 목 놓아서 외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온몸으로 다 희생했습니다. 저는 그때 대한민국이 이 3구 대선에서 패하면 6.25 때 낙동강 전선이 아니라 부산 다대포까지 밀려서 끝장이겠구나. 그러나 역사의 신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어요. 0.74% 가까스로 부산까지 밀렸던 대한민국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올립니다만 금강까지는 회복을 해놨어요. 윤석열 대통령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 회복하고 무너진 안보 다시 세우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고 시장경제를 하는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한미일 협력체제 복원하면서 또 어제는 파리에 가서 세일즈맨처럼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큰 외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족합니다. 행정부 하나는 우리가 찾아왔는데 지금 국회를 보든지 사법부를 보면은 도대체 이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하는 헌법 존중 세력인지 이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는 세력인지 아니면 잘못된 철진한 이념에 또 잘못된 시대 철학에 함몰되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인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당 세력의 입법 횡포, 입법 독재 그리고 이재명 씨의 발언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법부의 김명수 체제를 보면 이거는 대한민국이 대부분이 마지막 양심이 보류해야 되는데 철진한 이념을 가지고 사법부를 난도질하면서 우리 후손들이 양심을 가지고 배워야 될 정의와 진리의 목소리를 다 죽이고 있는 대한민국 파괴 세력들입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저희들이 만에 하나 145석을 얻었다?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위대한 개혁을 위한 이 여정이 다 파괴됩니다. 도로 수구 좌파들한테 빌미를 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 4.10 총선이 금강까지 회복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선 전선을 한강까지 그리고 북한의 3%까지 밀어올리는 위대한 자유혁명을 위해서 160석, 70석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 우리가 롤콜을 통해서 기리는 그분들의 희생정신이 헛되이 되고 우리가 합의해놓은 헌법정신도 뭉개지면서 다시 수구 반동, 친중, 반미, 반일 그리고 중복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난도질당하고 정체성이 파괴돼서 이 나라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매우 어려운 나라를 물려줄 것이다. 그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한스 젝트 장군인가 이분이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성 분단국가를 사는 자유민주시민의 책무는 항상 긴장해야 되고 그리고 민주주의도 서구의 민주주의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분단국가를 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자유를 지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호국정신을 배우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보수가 부패한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혁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롤콜 행사가 되기를 빌면서 부족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현재 직면해 있는 우리 사회 문제점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참 그 대한민국 어떻게 이렇게 혼란과 혼돈의 시대로 접었는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앞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말 가짜 민주, 가짜 양심 이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밝히는 등불이요 사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하나의 미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으로서 6.25 정전 70주년 롤콜 100만 국민대회 심포지엄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우리가 문화다,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이 행사를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우선 우리는 하나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롤콜 문화제 소개 영상 약 6분 됩니다. 이것을 시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PT, 그 이후에 바로 촛불의 소멸 그리고 영혼의 울림 등 동영상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 과정은 이 행사를 총괄하고 있는 박준상 총괄 감독님의 지휘에 따라서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대를 부릅니다. 박강하 들리십니까?
부릅니다. 고 전재동, 프랜시스 알 에버트, 유언표, 추막준, 문점동, 론 A. 에머슨, 윌리엄 E. 에런 주니어, 김정실, 댄.R. 엘드리지, 전복기, 차단신, 아벨 이사울, 케네스 디폴. 이부 계속해서 진행해 주실 박준상 총감독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와 환호 한번 불러주시죠. 환호.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롤콜 문화제 우리는 하나 그 꿈은 이루어진다의 총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박준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죠. 예,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왔던 그 시간들을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거둬야 하고요. 그것이 하나의 어떤 국민적인 물결로, 바람으로, 태풍으로 일어나야 되는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소개를 여러분들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 그 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롤콜 문화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우리는 하나,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그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롤콜 문화제. 대한민국 롤콜 문화제. 이제 또 다른 대한류가 시작된다. K 롤콜. 사상 최대 집결 퍼포먼스가 될 것이고요. 대국민 모금 프로젝트로 이어지면서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감성을 터치하고 가슴을 터치하는 그러한 문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함을 예고하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희생의 시간은 오늘 영상에 보셨듯이 지금 그리고 우리의 내일은 그 옛날에 나의 또래, 나보다는 동생이었을, 나보다는 선배였을 그분들의 희생이 없이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흔히 얘기하는 MZ세대들이 클럽에서 춤을 추며 즐길 수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그렇게 지겨운 공부를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들, 딸이었던 그토록 소중한 당신의 희생을 365일 기립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두 번 기리게 되겠죠. 현충. 가장 대표적인 날입니다. 그날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문화는 365일 희생되신 그들을 기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끝없는 여정을 이제 우리가 문화다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엔군들의 감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혀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을 겁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요. 그런데 지키라는 부름을 받았고요. 그들은 와서 목숨을 바쳐줬습니다.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 감사함을 잊은 채로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만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희생으로 지킨 오늘 살아갑니다. 그 큰 빚을 지었음에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흉내만 내지 않고요. 진짜 진심 매일 365일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 울림이 당신들의 귓가에 닿을 때까지 우리는 당신들을 부르겠습니다. 부디 영원히 그 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것처럼 이 나라를 보살펴 주소서. 자, 이 이미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2023 대한민국 롤콜 문화제. 대제는 우리는 하나, 그 꿈은 이루어진다. 롤콜이라는 개념,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롤콜 문화제로서 대한민국은 하나가 될 것이고요. 하나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문구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그대를 부릅니다. 그대를 부릅니다. 1952년 3.5.1 고지방어 백변전 전사. 1952년 좀 더 크게 해보실까요? 고태문 대위님. 고태문 대위님. 들리십니까?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대위님이십니다. 이러한 수많은 19만에 가까운 경찰을 포함한 또 그 수많은 무명 용사들의 이름을, 그 노고를 우리는 기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나름 정리를 해본 글귀입니다. 우리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나 자신에게, 또 대한민국에게, 우리 MZ세대들에게, 우리 삶의 터전 대한민국, 우리는 그토록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오늘을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죠. 언젠가 그들도 그토록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겁니다. 그 가족, 친구를 위해서 말이죠. 그들도 누군가에겐 그토록 소중한 아들, 딸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죽음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잊혀도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들의 순간 희생으로 지켜낸 그토록 소중한 우리의 오늘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그 목소리가 닿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마지막 점호를 이어가야 합니다. 롤콜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롤콜 그 단어적 뜻은요, 둥글게 이어진다는 롤과 부른다는 콜을 합성해 만든 말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점호를 뜻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여러 명이 순서대로 이어가며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호국 영령의 추모 행사를 하면서 전사자의 이름을 이렇게 이어서 부르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를 위한 마지막 점호라는 의미를 가진 롤콜은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호국 영령의 영면을 기원하는 동시에 그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되새김으로써 현재 호국을 위해 애쓰는 우리의 아들, 딸, 군인, 경찰 등에 대한 존중과 경의심으로 이어져 고치되고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본 대한민국 롤콜 문화재를 개체 확장시켜서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추모 문화재의 K 롤콜 한류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그 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롤콜 문화재 개최를 통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마지막 조모를 뜻하는 롤콜을 통해 그들의 희생에 대한 경의와 감사를 표함으로써 국민과 우리 MZ세대들에게 국가 기반의 역사와 국가의 존재 그리고 호국의 중요성을 고취시켜 국가의 정체성을 다시 세운다. 이 정신은 현재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 경찰 등에 대한 존중심으로 이어집니다. 국가의 기강과 공권력의 중요성이 국민에 의해 발휘되어 국가의 본 모습을 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으로 이는 전 세계적인 문화 운동으로 확산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롤콜 문화재는 국가의 정체성과 본 모습을 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 또 다른 한류,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무엇이 있다고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규모는 2002년 붉은 악마의 신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광화문 광장에 그 수많은 인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롤콜로 다시 재현합니다. 2002년에는 대한민국으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하나다리랑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타날 겁니다. 제가 이따가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그리고 롤콜로 재현되는 총 1,110만 명이 참여하는 이 엄청난 문화재의 시작은 그 꿈은 2002년도도 2023년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프라인 시민 100만 명, 문화예술인 10만 명, 온라인 전세계 SNS 챌린지 롤콜 최소 1천만 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는 롤콜의 문화재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스케줄은요. 6월 23일, 6월 6.25, 2023년 6월 25, 6.25 전쟁기념관, 7월 27일 광화문 광장, 9월 28일 DMZ 평화의 광장, 10월 1일 전쟁기념관, 10월 31일 광화문 광장, 11월 11일 전쟁기념관. 맨 마지막 대학 202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우리는 잠실 주 경기장에서 이 여정의 1차적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며 이것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될 것이고요. 모두가 전 세계가 한 마음을 모으고요. 종교, 모든 단체, 모든 기관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날 한시에 함께 외치는 그러한 행사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뒤에도 한 50페이지 이상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소개하기에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문화.com이라고 URIMUNHWA.com 들어가시면 이 제안서, 이 소개서가 있으니까요.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내용을 앞으로의 계획도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은 생소하게 받아들여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또한 여러분들 보수를 대표하는, 보수를 상징하는 그 엄청난 문화의 물결이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믿어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영상 갈게요.
2002년 월드컵 응원을 오마주하는 2023년 대한민국 롤콜 문화제 우리는 하나 그 꿈을 이루어진다 홍보 영상 촬영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카메라맨들 무대 앞쪽으로 좀 이동을 카메라맨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대 앞쪽으로 도열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앞에서 도열을 하고요. 지금 방금 보셨던 화면 2002년에는 대한민국 뭐였죠?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2002년에는 우리가 뭘 외쳤었죠? 대한민국. 자, 하나, 둘, 셋.